네, 안녕하세요. 주식특공대 1부 강남 큰손과 함께하는 명품 투자로 토요일 아침의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진행의 김민아입니다. 한 주가 또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10월 한 달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어느덧 정신을 차려보니 11월 1일인데요. 10월 한 달은 어떻게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간밤 미국 증시도 다시 한번 살아나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다시 한번 국내 증시 다음 한 주의 흐름에 대한 기대감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우지수, S&P 500지수, 나스닥 모두 다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그 안에서 나스닥 지수가 0.61%로 가장 큰 폭의 상승 흐름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사실 미국 증시의 투자 심리가 엄청나게 견조하다라기보다는 최근 들어서 살짝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번에 애플과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다시 한번 투자 심리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했습니다. 아마존과 애플의 이 호실적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낼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AI라는 건데요. AI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시장의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 또 결과물이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음 한 주 우리 증시에서도 AI라는 키워드에 다시 한번 시장이 반응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면밀하게 짚어봐야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오늘도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그리고 여러분들과의 소통 창구도 늘 열어두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2-786-1002번, 1023번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는 013-3366-8200번 열려 있으니까요. 여기에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또 꼼꼼하게 진단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강남 큰손 정홍주 위원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벌써 11월 1일이 됐네요. 또 그렇죠. 11월 첫날을 이렇게 토요일이지만 위원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미리미리 전략을 세워볼 수 있으니까요. 우선 지난주에 우리가 어떠한 섹터들이 시장을 움직였는지 한 주의 큰손 리스트 파악을 해볼 텐데 세 가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율주행, 연료전지, 전력설비, 전선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자율주행부터 들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율주행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율주행 편하겠죠? 지금 현재 자율주행보다 더 발전이 될 텐데,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산업을 먼저 봤을 때 미래 산업이 있죠. 미래 첨단 산업들은 그쪽보다 계속 가는 거는 뭐 당연하다고 봐야 돼요. 이제 타이밍상의 문제인데 연내에 산자부에서 자율주행에 대한 로드맵 발표한다고 이미 예전부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한 번쯤은 갈 거다. 수남에 돌면서 또 미국의 테슬라가 자율주행에 대한 시대를 계속 앞당기면서 기술력을 높이고 있는 상태이고 각종 여러 가지 자율주행에 대한 이슈가 터지면서 또한 주가도 올라가는 만큼 260까지의 200 이상까지의 펄을 갖고 있다는 자체는 자율주행에 대한 미래 기대감으로 가는 거거든요. 매출, 전기차 매출로 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 쪽에 한 번은 뜬다 했는데 이번에 현대차 그룹과 엔비디아가 에이펙 현장에서 차세대 인공지능 엔비디아 블랙웰 기반의 새로운 AI 팩토리에 대한 도입과 함께 자율주행차에 대한 스마트 팩토리, 로보틱스에 대한 분야의 혁신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해서 자율주행 협력한다. 요 이슈가 아침부터 금요일 부각이 되면서 자율주행 관련주의 강세가 나왔습니다. 그중에 현대 오토에버가 차량 소프트웨어 중심의 구조의 전환에 SDV 전환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핵심 기업으로서 현재 차량용 소프트웨어 플랫폼본에서 자율주행, 커넥티드 TV, 미래 자동차 분야에 적용되는 차세대 고성능 소프트웨어 플랫폼과 통신 제어 기능, 소프트웨어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으로 3분기 매출이 1조 500억 정도대, 작년 동기 대비 16%의 증가를 보이는데요. 한번 제가 차트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적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일단 긍정적이고요. 기업에 대한 실적에 대한 흐름도 중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현대차 계열이다. 현대차 계열인데 아무래도 현대차가 최대 주주로 있고 국민연금이 2대 주로서 주가임 자체가
기본적인 우상향 기조의 가능성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고 대기업 계열사 주가 잘 가죠 보통. 그래서 현재 펄을 봤을 때도 가격적으로 27년도 기준에서의 컨센서스 17 정도면 가격이 높지는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연평균으로 하더라도 이 PBR 자체가 과거와 크게 올라간 부분 신고가 형태에 나타난 조선주와는 좀 다른 형태의 가격적으로 크게 문제는 없기 때문에 현재 월봉 차트가 이제 밴드 첫 돌파한 만큼 장기 탄력적인 부각이 된 모습이고요. 주봉 차트에서도 밴드가 뚫리면서 동시에 월봉의 밴드와 주봉의 밴드가 뚫리며 중장기 급등권 안에서 출발, 바로 금일부터 일봉 뚫리며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거래가 실려있던 이 저점만 잡고 꾸준하게 상승 흐름 찾으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적으로도 적정 주가에 충분히 그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아직 충분히 이제 10대 후반이면 20을 넘어갈 수 있는 자율주행 관련주는 앞으로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 성장 가능성을 보고 펄을 받는 거기 때문에 보통 20 정도 이상까지 가능성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현재 수급 쪽으로도 오늘 금요일이죠. 외국인 매수세가 대량 들어오고 개인의 매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조종시마다 매수와 함께 저가의 저점의 지지권 속에서 점진적 신고가 형태에 초점 맞추는 그런 전략을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슈어소프트테크 같은 경우가 같은 자율주행 관련주인데요. 요것도 이제 현대차 그룹이 지분을 좀 갖고 있는 기업인데요. 약 7% 정도. 그래서 현대오토웨버를 중심으로 보면서 보수적으로 슈어소프트테크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건 이제 실적이 저퍼주 개념은 아니에요. 작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약 21 정도. 그래서 저퍼주는 아니지만 그 나름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하지만 분기가 일단 이익이 당기순이 적자를 일단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비율이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분기 실적이 약간 부진하다 봤을 때 실적 면에서는 현대오토웨버가 명확하게 훨씬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자율주행 쪽의 관련주 요 슈어소프트테크는 잠시 후에 AS 시간에 실제 차트에 대한 신호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자세하게 패턴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제 우리가 연료전지 쪽인데요. 수소 연료전지 하면은 이제 두산퓨얼셀이, 저는 두산 대기업 계열사를 가장 선호해요. 주가가 제일 잘 갑니다. 같은 분야 안에서도. 연료전지 하면 수소를 이용한 연료전지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현대차그룹 이번에 에이펙 정상회의에서도 수소산업에 대한 비전을 선포했다. 근데 이거는 원래 전에도 몇 번 선포했습니다. 그 중에 저는 요 두산퓨얼셀이 연료전지 기자재 공급 업체로서 유지보수 사업을 하고 있는 수소 관련주인데요. 국내 시장 점유율 49%, 국내에서 선도 기업으로서 시장 점유율 거의 독점적인 수준을 갖고 있습니다. 연료전지가 앞으로 데이터 센터 AI에 많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연료전지, 일단 당장 투입될 수 있는 분야로서의 성과가 더욱더 빠르게 나타날 수 있죠. 원전은 15년 걸려요. 건설하는데.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연료전지 쪽이 먼저 투입된다는 얘기가 나옴에 따라서 주목받고 있는 청정 에너지로 볼 수 있겠는데요. 한번 제가 차트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퓨얼셀 먼저 보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블록에너지가 블록필드 자산 운영과 50억 달러 규모의 데이터 센터용 연료전지 공급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서 연료전지 이슈가 더욱더 부각이 되면서 급등세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우상향 기조가 이어지고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대형 발전용 연료전지 기업으로서 항상 데이터 센터면 대형 발전이니까 SPSL은 소형, 바로 이제 가정 건물용이라 볼 수 있는데요. 현재 월봉 차트도 장기적으로도 요새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이렇게 이제 가격이 중요하겠죠. 일단은 25년도 기준에서 이번 연도 계속 적자를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내년도도 적자고요. 적자. 그래서 가격적인 메리트는 별로 없죠. 퍼가 200까지, 27년도 봐도 200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제 기대감, 현재 모멘텀, 그리고 수급 차트. 그래서 5개월선 매매를 기본적으로 하면서도 일봉에서 짧게 22선 생명선을 반드시
지키면서 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SPLC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죠. 월봉 차트도 고점 돌파를 하기보다는 횡보 형태를 띠고 있는 만큼 두산 피어셀에 초점 맞추되 실적이 좀 부진한 측면에서 봤을 때 초보자분들 하기 좀 어렵고 기술적 대응이 필요한 전업자, 고수분들의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두 가지 섹터에 대해서 먼저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율주행 그리고 연료 전지까지 들어봤고요. 이제 마지막은 전력 설비 그리고 전선주 이쪽을 살펴볼 텐데요. 전력 인프라 확충하는 흐름 자체는 계속해서 강화가 되고 있고 전력 수요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관련주들이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쯤에서는 좀 꺾이려나 우려스럽기도 한데 그렇죠. 더 갈 수 있을까요? 저도 우려스러운데 네.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우려스럽게 해요. 이게 너무 신고가를 간 상태라 근데 가격을 이제 그래서 우리가 종목이 딱 움직일 때 뉴스를 보고 성장성이 있어. 그건 알겠어. 수급도 좋아. 그래서 타이밍상 차트가 들어왔어. 그럼 이제 해볼 만은 해. 근데 이게 얼마까지 가지? 이거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적정한 주가의 위치를 알아야 이게 한참 올라갈 폭이 크다면 첫날에 보통 수급이 폭등 수급의 형태의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강남근손의 명품차법의 폭등 수급 목표로 할 만한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 첫날의 상한가의 가능성을 높게 보고 매매를 할 수가 있는데 가격적으로 저평가가 아니면 그런 게 올라갈 수 있는 폭이 제한되니까 대응이 기본적으로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일단은 가온전선 자체가 전력 케이블 쪽에서 국내 3대 전선 업체다 보니까 아무래도 항상 선두 기업으로 주가가 잘 가기는 갑니다. 미국의 배전 케이블 생산업체의 인수까지 함에 따라 북미 사업까지 확대하고 있는 모습이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력 인프라가 계속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AI 산업의 육성으로 데이터 센터 수요가 증가하는데 그 에너지가 미국에서도 하나의 주에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그 에너지 양을 이 데이터 센터에서 뭐 한 달 정도 하루에 쓰는 양이 뭐 현재 한 주에서의 어떤 대규모 필요한 에너지에 맞먹을 정도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어마어마한 양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원전 에너지도 전 세계적으로 몇 배 이상 앞으로 짓는다. 미국에서도 2배 이상 지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면 전선은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 면에서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제가 가온전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요새 굉장히 급증합니다. 자, 보세요. 현재 지금은 분기죠? 현재 한 300억 정도. 근데 작년도가 254억. 그러니까 작년도 넘어간 거예요, 벌써. 반기에. 급격한 증가죠. 그러니까 약 2배 정도. 작년 대비. 그런 실적. 그러니까 주가가 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을 일단 잘 봐야 돼요. 자, 그런데 현재 우리가 작년도 기준의 퍼가 25인데 약 2배니까 약 20대 정도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현재 시가총액이 1조 2천억 원. 1조 2천억 원이면은 현재 분기로 봤을 때 300, 600 정도 잡으면 이제 퍼가 20대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아직까지도 꺾이는 징조가 나오기 전까지는 우상향 기조에 초점 맞추는 전략으로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5개월선 매매로 계속 이어가되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가 돈을 풀면서 유동성 장세를 펼치고 있어서 이 웬만한 회사는 잘 꺾이지 않는 특히 최소한 이번 연도 안까지는 하락장이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 풀었는데 9월 달에 외국인들 막 수존 들어왔는데 10월, 11월 한두 달 올라갔다 하락장? 그러면은 연말에 결산 보고서 낼 때 그 수치 자체가 이익을 자산 운용사 쪽에서도 이익을 많이 냈다가 다 까먹을 텐데 여기서 그렇게 패닉 던지고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확보한 건 연말까지 돈 한 2달 동안은 바짝 벌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가온전선 말고 제일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주가가 상대적으로 올라간 부분이 없습니다. 신고가 같죠. 근데 전선이 올라간 게 없어요. 그래서 역시나 지금 컨센은 지금 화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번 내년도 같은 경우 내후년도 컨센이 계속 증가하는 모습 속에서 요거는 저퍼 10 정도 초반밖에 되지 않을 정도의 굉장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큽니다.
훨씬 더 올라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전고점 돌파 가능성까지 노려보면서 20개월 이평선 매매 흐름 장기적으로 유효하다는 관점에서 장기는 좋은데 단기적으로는 이제 지수 자체가 과열권의 중간에 한 번쯤 조정을 받을 경우에 전력 설비 쪽도 밀렸다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가 같은 것들이 위주로 떨어질 거니까 전선도 같이 밀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단점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요 종목도 우리가 국내 해외 매출 비중 50% 정도 되는데 국내 세대 분전반 시장에서 25% 조면은 1위 기업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그 1위란 타이틀 말고도 이튼사에 독점 공급하고 있는 일부 부품, 아크 차단기라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아무래도 이튼사면 미국의 전력 설비 기업으로서의 대표 주자인데 우크라이나의 재건이 필요하겠죠. 거기에 전력 설비 쪽이 앞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이 이튼사. 거기 독점 공급 업체가 또 제일렉트릭. 이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주가의 움직임 자체가 점진적 상승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의무 제품, 설치 의무 제품, 아크 차단기, 인쇄로기판, 이튼사의 독점 공급 외에도 우리나라에서도 중장기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화재 예방을 위해서 아크 차단기 설치 의무화를 위한 개정을 추진한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32년도까지 아크 차단기 핵심 부품에 대한 납품량이 점진적으로 늘 가능성에 대비해서 제일렉트릭 20개월 이평선 잡고 꾸준하게 상승 기조에 초점 맞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외에도 우리가 세명전기라는 또 전기주가 있는데요. 세명전기가 최근에 주가가 신고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역시나 실적 동일합니다. 전력 설비는 실적이 이렇게 70억, 한 80억 정도, 작년도 벌써 반기 2배 가까워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급증이죠. 하지만 매출이 작고 이익도 규모는 작기 때문에 좀 큰 기업을 좀 좋아합니다. 좀 더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단점이지만 실적 폭주 속에서 5개월 이평선 매매를 꾸준하게 이어가면서 조정받을 때 거래가 터지지 않았으니까 다시 한번 올라가는 거고 신고가 선택 속에서의 기조 흐름 계속 이어가되 지수가 중간에 조정받으면 전력설비 중간에 단기로 밀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단기적 관점은 일봉의 22선 매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전력 설비단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라서 이거 어떻게 다뤄야 하나 많은 분들께서 고민하셨을 것 같은데 그 고민이 조금은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저희는 이제 잠시 뒤에 증시 전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될 때 초반에 미국 증시가 막 폭락받을 때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을 봤을 때 바이든 정부보다 못했다라는 평가를 받는 것을 굉장히 싫어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자기 업적을 부각시켜서 자랑하는 걸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신고가를 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다, 앞으로. 그래서 그때 폭락했을 때 미증시 저점 잡아들고 주가가 정말 신고가를 갔습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현재 코스피 쪽에서 움직임이 일단 인버스에 비교를 하면서 설명 드려볼게요. 자, 투엑스 인버스. 그래서 제가 3월 달에 지수가 본격적 상승에 대한 설명 드리면서 인버스가 꺾였다. 지수는 올라간다. 라고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올라갔어요. 계속 인버스 떨어지죠. 그럼 지수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특별한 건 없어요. 근데 이런 건 좀 있네요. 좀 거래가 좀 늘었네요. 그리고 바닥이네요. 그럼 어느 순간 이제 인버스가 좀 올라간 형태가 어느 순간 나오긴 나올 텐데 아직까지 월봉의 특징은 없고 주봉 차트에서도 아직까지 특징은 없어요. 그래서 중간에 9월 달에 다시 한번
인버스가 하락 신호가 찍히면서 지수가 9월에 외국인들의 대량 매수, 9월이죠? 대량 매수가 들어오면서 랠리 시작. 하락 찍혔다. 지수 랠리. 그래서 현재 한 2달에 가깝게 한 달 이상 랠리가 나오고 있는 게 인버스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버스가 올라갈 기미가 아직까지 크게 없어요. 근데 단기적으로 봐도 아직까지 이제 그나마 이제 요 상승신호 나와 있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턴이 간다면 뭐 올라갈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뭐 거래가 터지면서 22선 돌파와 뭐 강세 대양봉 특징은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흐름 문제 없이 종목 장세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다면 우리가 코스피 쪽과 연결 지을 텐데요. 코스피 쪽이 지금 이번에 이재용 회장과 현재 젠슨왕 CEO와 또 정의서 현대차 회장 만나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AI 자율주행 쪽에 대한 협력을 더욱더 강화해서 시장을 확대하겠다 해서 그 관련주 AI 자율주행이 금요일날 강세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그쪽 분야는 우리가 꾸준하게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외국인들의 수급이 단기적 관점에서는 조종 수급의 형태를 띠면서 약세 수급과 함께 지수가 탄력이 약간 둔화되고 있는 흐름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아까 지수가 이제 어느 정도 조정 가능성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대형주 쪽에 대한 매매 좀 우리가 조심하면서 기준 좀 잘 잡고 해야 될 것 같고요. 현재 하지만 9월 달에 외국인들이 대량 들어왔기 때문에 시장은 연말장까지 좋다. 그렇다면 우리가 월봉 차트에서의 장기 흐름을 보시게 되면 연말장까지는 종목 장세가 충분히 괜찮을 것 같은데 똑같이 과열권 그래서 밴드 상단과 5개월선 깨지는 순간부터는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이 분위기가 다운된다. 월봉의 밴드 상단과 5개월선 깨지면 그때는 다운될 텐데 아직 깨지진 않았죠. 근데 이제 언젠간 깨질 텐데 지금 짧게 봤을 때 우리가 주봉 차트, 일봉 차트에서 요 5위선과 10위선 요게 깨지면 단기 조정에 대한 흐름이 나올 수 있고요. 5위선, 10위선 요거. 그리고 기조를 본다면 20위선인데 이미 이격도가 많이 벌어진 상태라서 보통 이제 요런 게 여기 깨지면은 약간 이렇게 밀렸다 갈 수 있다. 여기 깨지면 밀렸다 갈 수 있다. 그거 참고만 하시면 돼요. 근데 수급이 요새 약세 수급이니까 붕괴될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나왔네 해서 그러면 일단 여기인가? 근데 이제 이걸 일시적 변곡점이라 이걸 가지고 아래쪽이다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 방향성이 연속적 침체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아직 거기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수보다는 당분간은 종목 장세 충분히 가능한 시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엔 또 종목 장세입니다. 종목을 잘 선별하는 것이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동안 또 위원님께서 다양한 종목들 봐주셨는데 그 종목들에 대한 AS 전략도 함께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10월 16일에 봐주셨던 슈어소프트테크 나와 있고요. 앞서서 이제 한 주의 큰손 리스트 봐주실 때 자율주행 이야기하면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죠. 조금 더 자세한 전략 들어볼게요. 네. 자, 슈어소프트테크는 아까 잠깐 기업은 설명드렸고, 일단 아무래도 국내 유일한 미션 크리티컬 소프트웨어 시험 검증 전문 기업으로 제가 명품 투자법이 무엇인지 한번 직접 보도록 했습니다. 자, 월봉 차트가 제가 요게 최근에 제가 10월 달에 포인트 드린 것이 월봉 찍혀 있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럼 이번 달 해야 되겠구나. 이번 달은 연속적 하락 후에 첫 번째니까 이번 달 잘 갈 거다. 그리고 패턴상 한쪽으로 쏠렸으니까 언젠간 주식의 특징이 반대 방향으로 자기 자리 옛날 자리로 한 번쯤은 보통 간다. 그 마디가 한 번은 나올 수 있다. 그게 그 특징이에요. 그러면 언젠가 나올 텐데 나왔어. 근데 연말 안에 산정부가 자율주행 로드맵 발표한다고 했어요. 근데 바닥이야. 여기서 사면 올라가더라? 여기서 사면은 올라가더라. 여기다. 여기 맞다. 해가지고 요 포인트 가지고 밀어붙였던 거예요. 여기 갈 것이다. 근데 딱 주봉이 나오길래 이때부터 포인트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5주선 매매로 일단 이어가신 분들 빵 올라갔는데 이 저항권이잖아요. 이렇게 거래에 실려 있는 매물대 저항권, 이평선 저항권, 그리고 연속 상승. 그러면 이제 한 번쯤 팔았다 샀다 하는 게 낫겠죠? 또 이제 어차피 이거는 접어주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이익이 많이 나는 경우는 아니니까 이렇게 저항권 했을 때 팔았다가 다시 22선, 5위선과 22선 기준을 가지고
먹고 다시 하는 전략이 좀 더 안정적이고요. 이평선은 역별이니까 역별은 V자로 올라갔을 때 한 번쯤 단기 대응하면서 하는 것이 안전하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자율주행이 뜰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노란톡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카메라 핸드폰 들고 QR코드 갖다 대시면 노란톡 주소가 열릴 텐데요. 클릭하고 오세요. 제가 슈어스페크 일주일 전부터 그렇게 자율주행 뜰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강력하게 노란톡을 통해서 제가 무료로 다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이번에 떴고요. 또 매매법까지 공부한다면 오셔서 같이 한번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자율주행 쪽에서 슈어소프트테크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볼 텐데 10월 25일 봐주셨던 종목이고요. SK바이오팜입니다. 이제 이렇게 바이오 쪽에 또 시장의 주목을 받게 될 것인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SK바이오팜이 최근 들어서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이 연이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한 6거래일 연속으로 이 종목 담고 있던데요.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네, 앞으로 주가가 점진적으로 좀 갈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뇌전증 신약이라 해서 독자 개발한 이 신약이 세노바메이트라고 해서 국내 신약의 최초로 매출 기준 세계 1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2위입니다. 근데 3분기에 미국에서 처방 건수가 폭주해가지고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11월에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기본적인 종목 중 하나가 SK바이오팜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차트 보시게 되면 이렇게 세계 적산병. 그래서 항상 현재 실적이 계속 컨센 자체도 우상향이고 퍼가 많이 낮아지면서 적정 주가를 봤을 때 증여했던 가격과 큰 차이가 없던 가격이 지난달이었었어요. 그러면 일단 실적 증가와 가격 메리트가 있다. 그런데 충분히 조정을 1년 이상 받았다. 근데 적산이 나왔다. 매수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관심 갖고 말씀드렸고요. 5개에서 매매를 이어가는데 앞으로 추가 상승 여지가 있겠죠. 월봉 잡고 쭉 이어가시면 되겠고요. 현재 주봉에서도 이렇게 대응목 나올 때 거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딱 종가 뚫으면서 신어왔으니까 어차피 이거 갈 건데 나왔네. 요거 포인트 드린 거죠, 제가. 밴드 뚫렸죠, 주봉. 더 올라갈 여지가 있겠죠. 근데 더 올라간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가다가 또 밀렸다 갈 수도 있는 거고. 일단 밴드가 뚫렸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일봉 차트에서 이렇게 같이 일봉이 단기로 일봉이 급등하겠죠. 이때부터 시작해서 바로바로 주가 올라갔고요. 주봉 차트 변곡점 잡아서 하는 게 연속적인 스윙 형태에서는 투자가 좋습니다. 그래서 5주선 내지 요 생명선의 22선 잡고 흐름을 계속 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으로 SK바이오팜 관련해서 분석해 봤고요. 다음 종목은 2차 전지 관련해서 LG에너지솔루션 나와 있습니다. LG엔솔이 진짜 10월 들어서 급등 중에 급등을 한 종목이기도 하고요. 전일에는 뭐 2.77%가량 하락했지만 그동안의 주가 급등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다지 그렇게 크게 체감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도 일주일째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2차 전지 ESS 관련해서 LG엔솔 어떻게 해볼까요? 앵커님처럼 이름이 예쁜 엔솔, 엔솔이 아주 저 좋아합니다. 그래서 LG솔루션이 앞으로도 전 세계의 점유율 1위가 어차피 될 기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과거 이제 25년도 글로벌 지속 경영 가능한 100개 기업의 배터리 업계 1위 선정된 기업이 이 기업이고요. 미국의 스펙스X의 우주선에 배터리 탑재되는 기업이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명시상무 뭐 최고의 기업이죠. 차트 통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모가 30만 원 여기에서 밴드 상단 하단일 때 여기구다. 어차피 이제 가긴 갈 텐데 27년도 컨센이 사상 최고 실적이니까 연속 하락이다. 밴드 하단이다. 그러면 이제 공모가 30만 원이다. 그래서 6월 달부터 매수 포인트 드린 거예요. 6월 달. 근데 7월 때 나왔지만 6월 달에 들었습니다. 정말 쭉 올라갔죠. 계속 5개월서 매매. 밴드 뚫리니까 더 급등하죠. 계속 5개월서 매매하되 단기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주봉이 하나, 둘, 셋. 한 번쯤 이번 주 단기 대응이 할 만한 자리였고, 근데 3개짜리가 나오게 되면 주가가 한쪽 쏠린다. 그래서 쭉 잘 갔고요. 일봉 차트 전에 비슷해요. 요런 거랑 비슷한 건 요렇게 조정받고 또 다시 가죠. 또 조정받고 나중에 다시 가겠지만 지수 자체도 워낙 좀 과열권에 미국도 고평가긴 해요. 버울 가능성도 뭐 있다고 하는데 일단은 단기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하락시 나왔고 5선 분계 잘 파셨고요. 그 다음부터 다시 한번 11선, 22선에 대한 기준을
단기 매도 친 이후에는 그다음에 짧게는 12선, 중기 22선 다시 한번 지지고 났을 때 기준점 잡고 흐름을 이어가되 여기서는 안정적인 매매는 한 번쯤 매도 쳤다면 이제는 충분히 주봉에서 5주선, 5개월선 매매로 이어간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네, LG 엔솔에 대한 추가적인 전략까지 들어봤고요. 이제 다음 종목은 심택입니다. 이 종목 8월 8일에 봐주셨는데 차트 보시면 뭔가 잡으신 분들은 되게 기쁘실 것 같고 못 잡으신 분들은 한탄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가 딱 이제 상승하기 바로 직전이었고 이번에 주가가 또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심택 여전히 기회가 남아있을지 그리고 상방 여력 남아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제가 하면서 느낀 점은 일단 빨리 벌려면 수급과 차트, 그리고 이제 수급과 차트겠죠. 근데 이제 정확도를 높이려면 기업에 대한 전망, 이슈 속에서 성장성을 우리가 잘 알아내야 되는 뉴스 이런 것들 잘 봐야 되고 하지만 적정 주가 얼마냐. 저퍼였기 때문에 얘가 잘 올라간 거예요. 저퍼고 하반기에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 그리고 업황 자체 큰 그림이 반도체가 지금 예상 실적을 더욱더 상향 조정, 컨센이 상향 조정되고 있었던 흐름이라 올라간 건데요. 그럼 지금은 이제 일단 V자 상승, 정고점 한 번쯤 매도할 때 됐어요. 자, 과열권 왔고. 자, 근데 이제 그럼 어떻게 돼? 일봉, 주봉 봐야겠죠? 일봉에서 요거 12선 살짝 있다 올라가는데요. 확인 매매는 생명선. 이거 생명선이에요, 생명선. 생명선 깨지면 안 돼요, 이제. 요것만 잡고, 짧게는 12선 잡고, 흐름을 계속 타는 것은 아직까지 유효한데, 신규는 안 되겠죠? 보유주에 대한 전략을 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심택까지 들어봤고요. 이제 마지막 종목 남아있습니다. 솔리드 살펴볼게요. 솔리드는 어떤 전략 가져가 볼까요? 네, 솔리드는 강남큰손의 명실상부 시그니처 종목인데요. 통신 수요가 앞으로 제가 늘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이제 엔비디아, 바로 미국 에너지부의 슈퍼컴 7대 구축, 그리고 미국 내 6G 통신을 추진한다. 통신이 없으면 모든 AI 그런 것들이 성과를 낼 수가 없겠죠. 비행기도 통신 없으면 날아다닐 수가 없는 것처럼. 그래서 하반기에 원래 매출이 집중되는 업종이 통신이고 지수가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수 관련주 신규 접근이 어려우니까 통신 쪽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어차피 저평가했었어요. 저평가였고 전 세계 중계기 점유율 3위, 국내 1위 기업이라 이제 미국에서도 LTE망 이제 만료가 됨에 따라서 5 쪽, 6 쪽으로 이제 이어갈 수밖에 없는 만큼 타이밍상 왔다. 현재 횡보 끝에 박스권 돌파해서 올라갈 거라는 것은 업종을 이미 알았고 가격으로 알았습니다. 뚫었죠? 네, 뚫었습니다. 지금은 일봉 차트상, 주봉 차트상 밴드가 뚫리면서 월봉도 이제 박스권 뚫리니까 급등이 나온 거고요. 현재 일봉 상태 급등 나면서 단기적 관점에서는 이렇게 항상 급등했을 때 5위선 기준 대응을 하면서 하는 것이 안정적인 매매라는 것을 참고하되 중장기 주봉 5주선, 5개월선 꾸준하게 추세를 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일선도 지켜봐야 되고요. 중장기적인 호흡으로 또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잠시 뒤에 종목 상담 이어지는데요. 전화번호는 02786-102번, 1023번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는 013-3366-8200번 열려 있습니다. 많은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시청자 궁금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상담자이신데 어떤 종목 가장 궁금하실까요? 네, 저기 인텔리안 테크 네. 55,500원에 21%예요. 22%. 네네네. 아, 네. 알겠습니다. 한 1년은 넘게 들고 계신 것 같은데요. 맞을까요? 네네네. 근데 요즘에 좀 계속 음봉으로 떨어져가지고 네. 걱정이 돼서 네네 상담 좀 드리려고요 대표님한테요. 네, 불안하죠. 저희 위원님께 한번 맡겨보도록 할게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예, 원래 첫 번째 LG CNS 그걸 물어보셨잖아요. 그건 굉장히 네네. 좋은 겁니다. 그건 좋은 거니까 꾸준하게 이어가시면 되겠고. 아, 네. 네, 엔텔레테크도 기본적으로 한번 제가 차트 좀 보도록 할게요. 보시게 되면은 일단 컨센이 기본적으로 27년도, 그러니까 이런 건 어렵지 않아요. 컨센서스라고 한다면 이제 증권사 레포트의 평균치를 내는 건데 10일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기본적인 저평가 속에 매출 증가 추이 속에 이익이 내년도에 폭주. 원래 이렇게 이익이 마이너스가 폭주할 때 주가가 잘 가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주가 잘 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 컨센에 대한 흐름은 문제 없고 또한 이제 업종 자체를 봤을 때 이 기업은 국내 위성통신 안테나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전망이 상당히 밝습니다. 어차피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이런 이제 우주항공 협력도 앞으로 한다고 밝히면서 전체적으로 투자가 더 앞으로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만큼 좋은데 저는 이제 원래는 주식이 이제 전망 실적, 그러니까 뉴스 전망, 산업적인 방향성 다 좋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원래 주식이 왜 바닥쳤죠? 자, 그리고 20개월 이평선 위에 있을 때 쌍바닥이 딱 나면 지금이다 해가지고 포인트를 잡고 하는 것이지 뭐 줄줄줄줄 막 떨어지는데 갈 거예요 이렇게 투자하지 않거든요. 저는 여기에서 여기 똑같아요. 회사가 좋은데 뭐 떨어질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략을 택해야죠. 이제 맞추려고 하지 말고 지금은 그 정도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추세적 양봉이 잘 나오고 있으니까 좀 놔둬보시고 요 전저점 깨진 게 확인이 된 다음에 뭐 폭이 크죠? 어쩔 수가 없죠. 그래도 컨센 자체가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요 저점을 손절가 잡고 보시는 전략 하되 한 6만 원 정도까지 폭은 지금 열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전 정도에 왔을 때 매수가가 높을 때는 수익을 더 내려고 하기보다 본전 왔을 때는 팔았다가 다시 한번 포인트를 차트 보고 잡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네네. 그러면은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겠습니까, 대표님?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쌍바닥이 딱 나와야 이제 간다. 걱정 없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직 쌍바닥 안 나왔으니까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크게 걱정할 건 아닐 가능성이 전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손절을 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었거든요. 네, 이건 컨센이 워낙 뛰어나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네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네, 인텔리안테크 상담해봤습니다. 본전까지는 그래도 기대감을 좀 걸어보면서 저희와 함께 추적 관찰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 종목은 전화 연결로 저희가 미리 받은 종목입니다. 사마 알미늄 나와 있고 매수 단가는 23,400원에 보유 비중은 20%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사마알미늄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의원님. 그렇죠. 옛날에 엄청나게 올라갔던 종목인데 네. 제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원래 2배, 3배, 4배, 막 100배까지 올라갔던 예전에 2000주 관련주 에코프로 그룹주들 그 별로 안 좋아요. 제가 25년 동안 주식을 해봤지만은 이게 한 100배 올라가잖아요. 한참 안 가고 다시 가는 것을 거의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대시세가 분출되면 그걸로 끝났다. 근데 사바알루미늄이 2000지용 알루미늄 시장의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으로서 아무래도 이제 일본 도요타, LG엔솔루션과 이런 글로벌 배터리 기업과의 주요 거래처로서 확보를 많이 해가지고 기대감은 높아요. 어차피 2000 시장이 성장을 계속 하는 건 맞고 성장할수록 알루미늄 수요에 대한 증가도 동반 증가하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기는 맞죠. 한번 차트로 보겠습니다. 이제 산업적으로 맞기는 맞는데 시대가 한번 나왔어요. 크게. 그러면 이제 한번 올라간 만큼 최소한 올라간 길이만큼 안 가요. 그러니까 2년 정도 올라가 2년 못 가는 거예요. 2년. 이게 아직 특별하게 어떤 거래가 빵 터지고 뭐 특별한 징후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실적이 오히려 지금 분기 실적 보시게 되면 이번 연도 내내 지금 분기가 적자인데 작년도 적자 전환하고 이번 연도도 계속 적자예요. 하지만 27년도에 배터리 3사가 다 컨센이 사상 최고 실적을 달릴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 대량 양산 본격화되니까 뭐 나중에 26년도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은 아직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는데 지금의 이런 실적 가지고서 앞으로 갈 거다 이렇게 너무 단정짓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차피 지금은 매도가 늦었기 때문에 일단은 5개월 이평선 기준을 가지고 앞으로도 대응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좀 낫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 뒤늦게 전화 연결이 됐는데요. 사마알미늄 관련해서 상담해 주셨습니다. 좀 도움 되셨길 바랄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성공투자 저희가 늘 응원하고 있습니다. 기운 내셨으면 좋겠고 저희 이제 마지막 종목 살펴볼게요. 이번에는 종목은 문자로 접수받은 종목이고요. 하이젠 R&M 58,300원의 보유 비중은 30%로 꽤 높습니다. 지금 딱 58,000원까지 왔네요. 매수가 근처까지 왔는데 요즘에 하도 막 로봇 이러다 그죠. 보니까 그렇죠. 놓기가 조금은 아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로봇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주 너무 많이 올라가갖고, 근데 가격이 저는 실적이 저평가된 로봇주를 좋아하는데, 그런 게 별로 없죠. 왜냐면 로봇이라는 건 전망이니까. 그렇다면 대기업과 연관성 있는 기업들이 좋을 텐데, L전자 모터 사업부에 출범한 기업이 하이젠 R&M입니다. 국내에서 손꼽히는 액추에이터 전문 기업으로서 로봇 산업에서 액추에이터 차세대 핵심 부품이다.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국내 범용 전동기 시장에서 효성중공업, HD 현대일렉트릭 이어서 3위의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름 이제 대기업 계열사고 대기업에서의 모터 사업부에서 출범한 기업이고 시장 점유율 3위를 갖고 있고 노란 부품 때문에 아무래도 액추에이터 국산화 한 만큼 수혜 가능성을 볼 수 있는 로봇주라고 볼 수 있는데 필수 부품이죠. 협동 로봇 한번 차트 좀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실적은 적자 역시 적자예요. 적자라 적정한 주가를 얼마라고 예측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뉴스와 차트와 수급 이런 거 보고 할 텐데 5개월 선 매매로 꾸준하게 일단 기본적으로 이어가시면 되고요. 근데 하나 둘 셋 하면 보통 하나 둘 셋 조정 하나 둘 셋 조정. 그래서 여기서는 신규 접근하면 안 되겠죠. 보여주도 단기 조정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연속적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일봉 차트에서 생명선의 20선 매매가 중요할 것 같고요. 거래가 거래 좀 약간 늘었죠. 늘면서 대양봉 신고가 여기 양봉의 몸통이 깨잖아요. 그러면 하락 나오겠죠. 그래서 20선 매매가 22선과 거래가 빵 터졌던 대양봉의 저가 요거 손저가 잡고 대응을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하이젠 R&M 그리고 로봇 관련해서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종목 상담 이쯤에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잠시 뒤에는 또 위원님께서 엄선해서 가져오신 쪽집게 종목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쪽집게 종목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좋다 보니 위원님께서 두 가지 종목이나 연달아서 가져와 주고 계신데요. 저 요즘에 이제 집에서 쪽집게만 봐도 위원님 생각이 납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가져와 주셨는지 궁금한데요. 네이버 한번 쪽집게로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쪽집게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제 명품투자법이 작년도 11월 달에 이게 개발이 되고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면서 적중률이 굉장히 높아졌는데요. 네이버는 강남 큰손 솔리드의 뒤를 이을 정도의 시그니처 종목이라 볼 수 있겠어요. 그 다음 종목도 마찬가지가 될 텐데 왜 그러냐면 4차 산업혁명 가면 네이버가 일단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이 아닌가요? 인터넷 네이버 대표 기업으로서 성장성을 봤을 때 가장 독보적인 것 같은데 스테이블 코인 이 시장 자체가 일단 먼저 갈 거냐 말 거냐 이제 미국의 트럼프가 가상자산 쪽에서 수조 원을 벌었다는데 미국의 가상자산 수수로 만들겠다는데 안 가겠습니까?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도 가상자산 시장을 키워가지고 금융시장을 키우겠다고 했는데 안 가겠어요? 일단 업종은 가는 건 뻔한 것 같고 글로벌적으로 다 가상자산 시장을 키우고 있으니까 업종 맞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해야 되는데 지금 본격화 아직 안 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이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하게 되면 외화 유출에 대한 우려성 이런 것들도 우리가 문제점이 있다 보니 걱정을 했는데요. 지금 원화 스테이블 코인 있죠. 한국 통화체 담보로서 물꼬를 트나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초단기 국고채 가지고는 국고채 초단기로 발행해야 되는데 국고채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통환채. 그래서 급부상함에 따라 국내에 앞으로도 발행 가능성이 점점점 이제 본격화될 가능성이 많아지고 있는 상태고요. 국내 거래소 K컨텐츠 결제하면 승산이 있다. 그래서 가능성이 엿보이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K팝 먹고서 완화되는 스테이블코인 글로벌 2위로 간다. 앞으로 글로벌 2위의 어떤 포부를 안고서 이제 본격화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현대차 그룹의 엔비디아 바로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AI 자율주행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왔기 때문에 자율주행 관점에서도 관련주
우량주 개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이후에 자율주행에 대한 이슈가 어떻게 나오는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네이버 최대 주주로 있는 네이버 파이낸셜 두나무와 포괄적 교환 추진을 했죠. 주식 교환 어떻게 됐어요? 두나무 국내 1위의 가상자산 업체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표주자로서 네이버가 떠오를 수밖에 없는데 바로 네이버 두나무, 바로 이제 이 스텝업 발행을 하기 위해서 협업을 시작함에 따라 앞으로 국내 바로 이제 대표 주자가 될 기업인데 국민연금이 최대 주주고 2대 주주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입니다. 그러면 이런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을 지분을 이 기업들 갖고 있을 정도면 기업의 전망이 밝으니까 이 정도로 자금이 들어오는데 네이버가 이번에 글로벌 택시 우버와의 호출 플랫폼 우버 택시 전략적 체결함에 따라서 이제 자율주행 쪽도 이슈가 터졌는데요. 한번 차트 속에 묻었습니다. 다음 주 실적 발표예요. 핵심 또 3분기 실적 발표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봉 차트가 밴드가 뚫리기 직전이죠. 일봉도 뚫리기 직전이죠. 다음 주 뚫리면서 강한 시세 나올 가능성이 많고요. 월봉 차트도 항상 제가 차트 설명 드리지만 1년, 2년, 3년 조정과 횡보로 충분히 보이고 거래가 실렸죠. 그리고 이격도가 짧죠. 이평선과. 내려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점진적 상승 노리시면서 5개선 매매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는 네이버 살펴봤고요. 이제 두 번째 쪽집게 종목도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제가 한번 데이터 솔루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이터 솔루션. 근데 이제 매수의 포인트를 제가 얼마 뭐 사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이게 앞으로 5개선 타고 올라갈 것이다. 이런 개념이다 보니까 항상 시가가 갭상승 폭등 뜨면은 분봉의 기준을 대응하면서 5위선이라든가 5주선 기준 잡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데이터 솔루션은 명실상 뭐 이제 데이터의 양이 증가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할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수요 증가한다, 원전 신고가, 반도체 수요 증가한다, 반도체 신고가, 다 신고가를 갔습니다. 최근에 통신량도 증가한다, 통신도 솔리드 신고가, 이 데이터량 증가한다, 데이터 신고가. 나중에 그렇게 될 기업이라 보시면 돼요. 근데 최근에 NHN 클라우드 전산망 복구 최종 선정이 됨에 따라서 클라우드 파트너사로 데이터 솔루션이 부각이 됐고 데이터 센터 설계부터 운영까지 전 분야에 아우르는 클라우드 인프라 전문 기업이에요. 매출 1,000억 원대 기업에 이런 기업이 없습니다. 그리고 SK그룹과 아마존 웹서비스 울산 AI 데이터 센터 건립한다는 발표가 남에 따라서 데이터 솔루션이 큰 폭의 급등을 한 적이 있는데 더군다나 마이크로소프트 울산의 대규모 AI 센터 구축용 검토 이게 현실화될 경우에는 더욱더 강세가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 데이터 센터에 집중화 키우는 그런 나라로 지금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데이터 솔루션 설계, 시공, 운영관리 전방위적인 서비스 제공업체로서의 참여할 전망이 되는 만큼 앞으로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기대가 높습니다. 다만 단점은 지수가 떨어지면 반도체 빠지고 AI 빠지고 데이터 빠지겠죠? 근데 연말까지 폭락까지는 아닐 가능성이 많아 보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지수가 중간에 반락할 때마다 약간 영향받고 밀릴 수도 있다는 것도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트 쪽에 보셨습니다. 근데 주식매 선택권 3,169원이라 그 가격으로 봤을 때는 메리트는 크지 않고 실적으로 봤을 때도 저퍼는 아니에요. 이제 2억 원, 1억 원, 그 이익 대비 저퍼는 아니고 하여튼 매출이 높아요. 1,000억 원 기준에서 현재 시가총액 자체가 아직 그렇게 높지 않은 현재 90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재료가 터지고 수급 붙고 차트가 포인트가 잡히면 어느 정도 갈 수 있는데 지금 720일 바로 3년 이평선을 막 돌파를 했습니다. 중장기 초입이에요. 그래서 월봉 차트도 이역도가 크지 않은 그러니까 시세 분출 나온 적이 없죠. 그래서 떨어지기만 했죠. 이제까지 못 갔던 분야 데이터 솔루션, 데이터 쪽에 5개선 잡고 앞으로 꾸준하게 장기 흐름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이버에 이어서 데이터 솔루션까지 쪽집게 종목으로 봐주셨습니다. 더욱더 자세한 전략이라든지 내용은 무료 공개 방송 통해서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 오늘 무료 공개 방송에는 어떤 주제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제가 1, 2분기 연속 베스트의 명품 투자법 이거는 여기서 다 설명을 못 드려요. 매매하는 방식 자체가 공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저만의 120개 언어를 만들어가지고 기준점 잡고 예측해서 매매하는 거 방법 오늘 오시면 제가 그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뒤 8시부터 곧바로 입장하실 수 있는 무료 공개 방송에도 많은 관심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연말까지 얼마 남지 않았고 시장의 분위기도 좋다 보니까 물 들어올 때 또 노를 저어야 되잖아요. 그런 다양한 꿀팁들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많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이쯤에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